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요. 그래도 저녁에는 쌀쌀해진다고 하니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제 나이는 29세. 3년 반을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로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러시던 예비 시어머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 건 6개월 전부터네요. 아직은 남자친구 어머니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영업을 하시는 남친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를 가게로 한번 부르셨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어머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하신다, 빨리 장가가라고 하신다는 말씀만 들은 상태고 한 번도 뵙지 않았었다가 그날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가게로 한번 와서 얘기 좀 하자. 대신 아들한텐 말하지 말고 오너라. 처음 뵙는 남자친구 어머니인지라 떨기도 엄청 떨었고 갑작스럽게 당일 연락을 해오셨기에 선물을 어떤 걸 살까 고민하면서 늦지 않기 위해 퇴근 후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의자를 내주셔서 조심스럽게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녹음을 한 게 아니니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적을게요. 예전엔 사는 게 녹록치 않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교회도 안 나가고 생업에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신을 놓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이제 좀 숨이 트이게 되었다. 다시 내 안에 신앙을 찾고 보니 아들 짝은 내가 신앙으로 고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왜 그랬는지 아무 말도 입도 못 대고 왔습니다. 말씀 끝나시자마자 올 손님이 있으니 얼른 가봐. 난 개인적으로 입이 무거운 사람이 이쁘더라. 라고 하셨네요. 오늘 나눈 말은 아들한테 말하지 말란 말씀이어서 남친한테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더랬죠. 제가 바보였었던 것 같네요. 아, 어머니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구나.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말해서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용은 말 안 하고 어머니가 부르셔서 다녀왔었다고, 어머니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이 다르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가 하는 말은 엄마는 너 만난 적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카톡이 왔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이뻐해 주려무라. 너도 있는 돈이지만 엄마가 돈 좀 붙였으니 맛있는 거 사 먹여.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 칭찬 일색이었고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가 조금 늦으면 저에게 문자를 하셔서 일찍 보내라. 같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일 있다고 들어가라고 해라. 처음엔 말 안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유도리 있게 엄마한테 얘기하겠다 했고 2, 3일 뒤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는 그런 문자 한 적이 없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엄마 울던데. 엄마는 아니라고 하고 넌 그렇다고 하고, 우리 엄마가 그런 말씀하실 분이면 너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시겠냐? 라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네요. 그래서 제가 대리점 가서 문자 내역 확인하자 했더니 됐다고,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런 거 아니냐 대놓고 따지지도 못하고, 결혼할 사람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으니 함부로 그러지 못하는 제 마음은 알기나 하는지,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제가 이간질하는 상황처럼 비춰져서 모욕적이기까지 하고, 천사 같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 어머님께 찾아가 삼자대면을 할 수도 없고, 일단 결혼 생각부터 깨는 게 맞는 건지, 본인은 만난 적도 없고 그런 문자 보낸 적도 없다고 하시니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당사자로서 너무 답답해서요. 댓글입니다. 저는 남편 만나 잘 살고 있지만 옛날에 저도 그런 일 겪어본지라 헤어지더라도 진실을 보여주고 끝내시길. 위에 분들 말처럼 증거 모으시고 약 깨구세요. 이간질해서 떼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문자 올 때마다 보관하시고 남친한텐 말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요. 일단은 여우처럼 해서 남친하고 싸우는 일 없이 오히려 조용하면 더 이간질하려고 문자도 자주 할 테고 그 이간질도 수위가 높아질 거예요. 그때까지 모았다가 녹음도 하시고 헤어지자고 말할 때를 정해서 그날 딱 들이대시고 돌아서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가 다 알고 매달렸었어요. 그땐 이미 제가 돌아선 후였죠. 잘 해결하시길. 님, 그 결혼 다시 생각해요. 님은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저희 친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음흉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랑 아빠랑 이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면 엄만 화병. 아빠한테 말해봤자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다 드립. 저도 할머니가 그런 줄은 몰랐으니깐요. 자식 며느리한테 하는 게 완전 달라요. 하여튼 여러가지 문제로 결국 이혼했어요. 좋으시겠죠.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겨드렸으니.
이런 시모 의외로 많아요. 지금껏 법 없이도 살 인자한 엄마였어도 막상 아들 뺏긴다 생각 들면 이런 행각하는. 남자들은 이런 엄마들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님만 다쳐요. 대놓고 반대 안 하니까 결혼은 시킨다 치고 그 이후 결혼 생활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난 진짜 당하고 사는 사람도 바보 같아서 화나요. 후기입니다. 글 올리고 이틀 정도 지났네요. 많은 분들 글 읽고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심시간에 통신사에 가서 문자 내역을 뽑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은 시각과 일치하는 시각에 송신자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다 보여주진 않고 번호의 일부만 나오더라고요. 남친 어머님의 번호와 일치하는 걸 보고 속이 뒤틀리면서도 이상하게 섭섭한. 처음에는 이럴 줄 모르고 지웠는데 나머지 8건의 문자는 안 지우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간 남친 어머니 일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카톡으로 살랑살랑 거리면서 퇴근 후 잠깐 보자고 했네요. 내심 기대를 했어요. 아, 얘가 나름대로 앞뒤 사정을 다 알고서 나한테 미안하단 말이라도 하려는 건가 하면서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내가 그 일로 속상해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있었단 걸 아는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냥 예전처럼 만나면 커피 전문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상. 싸워도 며칠 동안 말 안 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지쳐 있었는데 남친 엄마일 이후로 나는 탈모에다 불면증에다 문자 오는 소리만 들으면 심장부터 두근거리는 지경까지 왔는데 어쩜 이렇게도 태평할까. 커피 전문점에서 만나 그렇게 2시간이 지났을까요? 9시 반에 만났으니 11시 반 정도. 예상대로 저한테 문자가 왔네요. 방구하고 같이 있니? 작정하고 답장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집인데 아직 퇴근 안 했나 모르겠네요. 남친을 바로 앞에 두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무음으로 해놓고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6개월 전부터 남친이 늦으면 당신 아들보다 저한테 먼저 확인을 하시곤 하셨으니 옆에 없다고 하면 남친에게 연락을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역시나 이번엔 재진동이 아니었고 남친한테 카톡을 하셨네요. 왜 저한텐 문자로 하시는지. 남친은 한참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는데 아, 어머님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카톡 왔는데 너랑 밥 먹고 있다고 보냈어. 라고 합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조금 있다 저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거짓말도 잘한다지요. 각오했지만 순간 뱃속이 아리고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이건 아닌데. 뻔히 보이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레파토리 한가운데에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멍청하고 못나 보였는지.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 한번 보고 남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실은 아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너랑 같이 있냐고. 그동안 어머님이 아니라고 하셔서 아, 어머님이 아니고 누가 장난치나 생각하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부러 너하고 같이 없다고 보내버렸지. 근데 이런 답장이 왔네? 근데 아까 나랑 같이 있다고 했다면서. 내가 뻥친 거 알 사람이 어머님뿐인데 이상하네? 그리고 남자친구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봤어? 너 가게 갔었다고 했지? 우리 엄마 뭐 입고 있었니? 안경 색깔은 뭐였고 그날 뭐 입고 계셨는데 내 마음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내가 좋으면 본인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엄마가 그랬다고? 어떻게 생기셨는데? 말해봐. 우리 엄마 봤다며. 가게도 갔었다며. 그게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확신하는데? 그리고 또 뭘 했던지. 전 말문이 막혀서 입만 벌리고 있었네요. 말하고 있는 문장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눈빛이었네요.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눈빛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는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떠오른 건 내가 3년 반 동안 뭘 한 거며 남친 집에선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잠자기 전 누워서 혼자 히히거리며 상상하던 제 모습. 그런 눈빛을 보고 있다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정리하는 대신 앞으로는 그만큼 어머니께 잘해드려 하고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갑자기 북받쳐 눈물 나면서도 에라이 방구 같은 놈. 슬프면서도 속이 시원한 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네요. 전화가 몇 통화 와 있지만 전 돌아갈 마음도 다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제라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토록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넉넉하진 않지만 비슷한 경제력, 집안 환경 등등 어쩌면 따지자면 조금은 제가 더 나은.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냥 생각하다 보니 여기까지 하게 됐네요.
아들인 남친도 모르는 어머님 마음을 제가 알 리가 있나요? 처음엔 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외동이라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흉이 될까 말도 못했는데 여기에 털어놓고 이틀 동안 눈팅만 하면서 결심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훅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만나게 될 미래를 함께할 인연의 어머님은 지금과는 다른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댓글입니다. 잘됐네 잘됐어. 혼전에 그런 미저리 모자 털어낸 게 어디야. 글쓴이 힘내고 전남친 그 눈빛 절대 잊지 말고 돌아와도 받아주지 마요. 결국 결혼해봤자 님 편은 없다는 거 확실해졌으니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거짓말도 잘한다지요? 진짜 소름 끼친다. 누가 마음이 불결한 사람인지 모르겠네. 자기네 아들한테 자기 그런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해놓고 지가 한 짓은 안 보이나? 진짜 그 아주머니 정신적으로 문제있네. 오글거린다. 사이코끼 있는 듯. 남친 어머니 원대로 헤어지게 되었네요. 참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 잘 헤어졌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남자 누굴 만나던 자신이 원하는 짝이랑은 결혼 못할 거예요.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니 본인 입으로 본인 욕을 하고 있네요. 헬게이트 탈출 축하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 아이디를 빌려 남겨봅니다. 저는 31살 불쌍한 남자입니다. 왜 불쌍하냐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이유가 무시무시한 먹성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죠? 겨우 그것 때문에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습니다. 처음 소개팅에서 만난 자리에서 예쁜 눈웃음으로 인사하며 다가오던 여자친구. 알면 알수록 매력있고 제 친구들한테도 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성격. 네, 최고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나 두려울 정도로 너무 먹습니다. 남중남고 나와서 사내놈들이 식판에 코 박고 마시는 건지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괴물 같은 식성들은 많이 봐왔어도 여자가 괴물처럼 먹는 건 처음입니다. 만난 지 한 달 정도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숨긴 거죠. 저녁에 약속 잡아 만나자면 저녁은 꼭 먹고 나오는 여자친구. 어쩔 수 없이 디저트 카페 가서 커피에 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 데이트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넘어가니 여자친구는 더 이상 숨김없이 먹습니다. 누구나 첫 기억은 잊을 수 없다죠. 배가 무지 고파서 오늘은 많이 먹을 거라 자기가 쏘겠다는 여자친구 말에 귀엽게 생각하고 자주 가는 갈비찜 맛집에 데려갔습니다. 매운 갈비찜 제일 큰 거 5, 6인분짜리 시켜서 양념까지 쓱쓱 다 긁어먹고는 메뉴판 한 번 더 보더니 모자르네. 이모님, 여기 갈비전골 대짜 하나랑 밥 2공기 추가요. 라면서 또 시켜 먹습니다. 가격을 슬쩍 보니 10만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어머님이 돈 관리하시고 용돈 받는 여자친구가 뭔 돈이 있나 싶어 빌지를 제가 숨기고 카운터로 걸어가니 오빠, 계산 내가 할 거야. 줘. 오빠는 후식 사용. 회식 마냥 많이 나온 영수증보다 무섭던 여자친구의 후식 먹자는 말. 참 오싹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니 이날 저는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지려고 일부러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별만큼은 아니길 불안한 마음으로 한 발씩 떨어져 힘없이 고개 숙이고 카페로 터벅터벅 걸어가니 다가와선 손 꼭 잡고는 자기야 미안해. 너무 많이 나왔지? 라며 애교 부리는 여자친구를 보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 후로 데이트는 늘 맛집 탐방. 영화는 말없이 눈으로 보는 건데 그게 데이트냐며 싫다는 여자친구. 조르고 졸라서 처음으로 작년에 영화 한 번 봤습니다. 그 후로 끝. 고깃집 가면 10만원은 그냥 애교. 소고기 먹는 날이면 3, 40만원은 그냥 기본. 족발집에서는 무조건 보쌈 대짜에 족발 중짜에 양념족발 소짜에 서비스 요리 싹쓸이. 중간에 몇 걸음 걷다 보면 꼭 먹고야마는 파리바게트 빵, 조수떡볶이 세트. 충격적인 길거리 닭꼬치 5개 먹고 20개 포장. 치킨 먹으러 가면 후라이드에 양념 순살에 구운 치킨.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 2판 시켜 먹지만 먹고 나서도 아쉽다며 샐러드 바를 몇 번 왔다 갔다. 회 먹으러 가면 회는 양에 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라며 수족관을 싹 쓸어버릴 듯한 먹성. 여자친구는 놀이공원을 먹으러 갑니다. 놀이공원 가면 놀이기구보다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더 행복을 느끼는 여자친구. 펜션 잡고 놀러가는 날은 완전 피난길 마냥 이마트를 싹 쓸어버릴 기세.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니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하러 처음 간 날
상다리 부서지도록 차려놓으신 여자친구 어머님께 감동받아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주려 하기도 전에 일반집 국그릇에 담겨오는 고봉밥의 흠짓. 네, 여자친구 먹성은 집안 내력입니다. 밥 어렵게 싹 비우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고 집에 와서 소화제 먹고 끙끙대며 누워 생각해보니 밥 먹을 때 대화 한 번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자친구와 막내 동생 다들 숨 안 쉬고 먹기만 하길래 한숨 쉬며 결국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아침부터 굶고 점심도 거르고 찾아갔습니다. 아버님과 식사 후 술 한잔 마시는데 밥 안 굶길 자신만 있으면 데려가게 라고 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더하다가 듣게 된 한 달 생활비. 집에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집안 자체 마인드가 먹기 위해 돈 버는 듯 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식비 감당이 안 될 듯 합니다. 저는 월 고정수입 600, 또 다른 월 부수입 300과 합쳐도 먹고는 살아도 제가 꿈꾸는 노후에 맞는 저축은 안 될 듯 합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모든 모습까지 좋다 한들 이제는 조심스레 마음이 멀어집니다. 집에서 어떤 여자친구인지 몰랐기에 집에 빚이 조금 있다던 여자친구. 아버님과 술 한잔 기울이다 보니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님이 지금은 힘드시지만 한창 수입이 좋았던 시절에 쓰던 씀씀이가 지금까지 그대로 쓰다 보니 매월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식비죠. 아무리 식성이 좋다고 해도 빚을 내면서 먹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친구가 이젠 자리 좀 잡은 프리랜서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뭐든 시켜 먹고 할 텐데 겁납니다. 신용카드 웬만해선 안 쓰던 제가 어느 달은 700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전부 음식, 그놈의 맛집. 취업하고부터 매월 대부분 적금 들고 뭔가 살 때는 신중하고 모아서 쓰다 보니 부모님 도움도 있었지만 제가 사람답게 산다고 집 살 때 보태주셔서 30 이전에 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크게 들어갈 돈 없다 싶어 결혼하면 저축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유 있습니다. 그게 여자친구가 먹는 데 쓴다고 아깝지 않습니다. 허나 저도 사람이고 준비된 한 아이의 아빠가 될 테고 든든한 남편이 돼야 할 텐데 어찌 보면 사랑하는 와이프가 먹는 걸 텐데 저 참 쪼잔하고 나쁜 놈입니까? 신혼과 노후는 행복하길 바라기에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는 부부 생활을 원합니다. 기념일에 와이프에게 예쁜 꽃과 멋진 반지를 선물하는 게 제 꿈이지 족발 줘서 행복해하는 와이프가 아닙니다. 여자친구는 제게 말합니다. 번 돈 엄마한테 다 줬는데 생활비에 다 쓰셨어. 그래서 모은 돈이 없어. 근데 내가 집에서 실컷 맛있게 먹고 했으니까 후회는 없어. 몸만 와도 돼.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활비 못 쓸 거야.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배달시켜 먹을 거고 일주일에 2번 외식은 해야 돼. 랍니다. 평범한 사람 둘이서 외식하면 7, 8만 원 나옵니까? 여자친구랑 먹으면 한 끼 10만 원은 기본이니까 이젠 예전에 두 사람이서 먹던 계산 상식도 잊어갑니다. 앞으로는 아기를 위해 준비도 해야 하고 우리가 추억에 남는 삶을 위해 여행도 다니는 데 쓰자니까 제 돈으로 저축하고 여행이든 뭐든 취미활동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식비 쓰겠답니다. 그래서 네가 버는 돈으로 식비는 턱도 없을 거라는 제 말에 자기가 결혼 고민해본답니다.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천사 같던 제 여자친구가 음식 때문에 저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그 식사 자리에서 코스 하나 먹고도 하나 더 추가해서 식사 시간만 2시간. 그중 1시간은 여자친구 혼자 먹던 시간. 잘 먹어서 예쁘다며 웃던 저희 부모님인데 이 정도인 걸 아시면 결혼 반대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못하는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어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하고 결혼해 살라고 하면 사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못난 바보입니까? 여자친구 보탬 없이 시작은 제 모든 걸로 한다 해도 미래를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500 이상을 먹는 데 쓰고 그 외 생활비 포함하면 답이 없을 듯 합니다. 2달 전 뷔페에 같이 가서 10접시는 후딱에 치우고 집에 가서 톡 하나 옵니다. 짜파게티 5개 끓이는데 너구리 몇 개 넣지? 라는 톡을 보며 두렵던 제 자신. 다른 분들은 감당하는 게 맞는 겁니까? 댓글입니다. 너무 과해요. 건강엔 아무 문제 없나요? 밥 안 굶길 자신 있냐는 말이 소름 끼치게 들릴 줄이야. 그 정도면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이 안 맞는다면 결혼하지 않아야 할 듯해요. 식탐 고치기 힘들고 여자친구네 가풍이 그렇다면서요. 고치라고 하면 다들 이해 못하면서 먹을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할걸요? 결혼 다시 생각해보심이 좋겠네요. 뇌하수체 이상 아닐까요? 저 정도 드시는데 살은 안 찌시고요.
보통 체격이면 대사가 너무 빠른데요. 내분비 쪽 이상 없는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아, 제 친구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그 친구가 사과 한 상자 이틀 만에 디저트로 다 먹는 엄청난 식성인데 말랐어요. 오히려 저혈당. 치즈케이크 3호 2판 앉은 자리에서 다 먹고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 라면 5개에 밥 말아 먹고 그러다 시집갔는데 남편이랑 그 문제로 많이 다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기 낳았는데 엄마 식성 닮아서 젖병만 보면 정말 눈이 뒤집히고 숨을 헐떡이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난리. 이유식 그렇게 전투적으로 먹는 아기 처음 봤어요. 결국 남편이 못 견디고 해외 근무 지원해서 혼자 미국으로 가버렸죠. 생활비만 딱딱 보내주고 언제 돌아온다 말도 없고. 아, 식성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구나 느꼈네요. 후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께 문자가 왔네요. 아침부터 출근하는 아들한테 싫은 소리 안 나고 싶지만 긴 말 안 하겠고 여자친구와 정리해라. 통보식으로 와 있길래 당황해서 동생에게 전화해보니 전날 밤 제가 처음 쓴 글을 프린트해서 주방 식탁에 올려놓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아침 준비하시다가 보셨고 어머니는 노발대발. 동생에게 우선 아버지께는 말하지 말라 하고 아침부터 동생 밖에 끌고 나오셔서 저한테 문자 보낸 거라 합니다. 동생이랑 통화할 때 어머니는 옆에 계셨습니다. 바꿔받으시곤 오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결국 정리할 마음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알리기는 싫었는데 동생이 이럴 땐 아주 독합니다. 근데 뭐 저를 위한 거니까 참아야죠. 통화 후 곧장 차 돌려 우선 본집 근처 카페입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도 착잡하고 또 오늘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여자이고 칭찬도 많이 해서 부모님이 무척 예쁘게 봐주셨는데 상황 정리 좀 하기 위해서 동생한테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고 카페로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헤어지는 것에 갈등을 많이 하는 걸 제 동생이 알고 저를 걱정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 식탁이 아니라 아버지 서재에 올려놓을 걸 참았다고 합니다. 미련한 저를 위해서 충격요법이란 생각 들어 의견 없이 지른 일에 대해 혼내는 건 참아봅니다. 하루하루 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복잡합니다. 모든 계획적인 걸 선호하고 시간이 돈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제가 오늘 일정까지 전부 미루고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뒤적거리는 모습이 싫습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힘들기보다는 짜증, 작게 원망도 됩니다. 몇 년, 몇 달, 언제부턴가 평생 살아온 모습과 신념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일상이 이별한 지금까지도 엉망입니다. 그래도 차라리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려야 잊어버리는데 마음은 더 편할 듯 합니다. 생각 정리 좀 하다가 아버지 출근하시면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네이트판을 안 합니다. 이런 고민을 여동생이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아직 학생이라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데 학원비를 사정상 제 카드를 써야 했었습니다. 결제 알림 문자를 확인차 제가 동생에게 보내줄 때 누적 금액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내준 게 화근입니다. 그 후 동생과 여자친구에 대한 일로 마찰이 있었고 평소에 네이트판을 자주 보는 동생이 시어머니 등 여러 사람의 식탐 이야기를 링크로 보내주고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받아들여보라는 동생의 권유로 아이디를 빌려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동생이 댓글 읽어보라며 들어와 보니 현실이 많이 보입니다. 댓글 보기 전에 여자친구와 대화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후기, 여자친구는 음식은 사람의 자유 중 하나라는 고집이고 식습관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네, 저와 음식 둘 중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신보다 돈이 아깝냐는 말. 헛웃음 한번 나더니 너 또한 음식이 나보다 중요하냐 물으니 자기는 아니라며 저를 치사한 놈 만들어버립니다. 건강과 미래에 대한 저축, 몇 시간을 달래고 달래서 말해도 그저 귀 닫고 본인 말만 하려고 합니다. 본문 댓글을 보고 나서 만났다 해도 저런 상황에서 병원 이야기는 절대로 꺼낼 수 없었겠죠. 대화 중 지치는 걸 떠나 짜증만 커지니 저도 이해심은 더 이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가 번 돈 너가 먹는데 다 쓴다 했으니 나도 내가 번 돈 우리를 위해 저축 안 할 것이고 취미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모든 걸 다 사겠으며 여행도 혼자서 다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럼 너는 먹으려고 결혼하냐? 물어보니까 안전벨트를 탁 풀면서 그럼 하지 마. 하고는 내리길래 그래 하고는 출발했습니다. 집에 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푹 자고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었고 제가 답이 없으니 문자로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연락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화는 오지만 받기 싫습니다. 700만 원.
큰 금액이 누구에겐 거짓으로 들리겠지만 그달의 여자친구 아버님 생신도 있어서 좋은 양주 선물을 생각했는데 여자친구의 의견은 먹을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에 백화점 가서 한우 선물 세트 2개와 좋은 곳 가서 저녁 대접까지 하다 보니까 완전 털털털. 여자친구와 일주일에 금토일 플러스 평일 한 번 정도를 만나는데 주말은 여자친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끼 10만원만 잡아도 입맛도 이제는 까다롭고 정말 고급. 연애 초반에 맛있고 좋은 곳을 여러 번 데려갔는데 그 후로 그런 곳만 가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가격인데 먹성까지 좋다 보니 10만원은 훌쩍 넘게 되길 마련입니다. 이런 곳도 주말 저녁에 한 번 간다 한들 맛 좋고 저렴한 곳을 가면 가격 부담을 덜어내고 엄청나게 먹다 보니까 결국은 비슷비슷합니다. 연애 초에 도시락을 몇 번 싸주던 여자친구. 맛도 아주 좋아요. 집에 있을 때는 요리라도 해먹어 보려고 애교 부리며 부탁해본 결말은 더 끔찍. 큰 당면 몇 인분인가요? 한 봉지 다 넣습니까? 된장찌개 한 번 끓이면 전골 냄비에 해먹습니다. 비싼 차돌박이도 몇 봉지 사와서 먹고 끓이고 반복. 닭볶음탕은 닭만 3마리, 감자 10개 이상, 당근, 호박, 고구마 등등 전부 듬뿍 가득. 고기 요리는 무조건 키로로 사와서 야채며 뭐며 이것저것 듬뿍 넣다 보니 잔치 요리 마냥 정말 엄청나게 푸짐합니다. 먹성도 좋은데 손도 무척 큽니다. 식당 가서 먹을 때는 남기는 일이 거의 없지만 만들어 먹을 땐 먹을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먹성으로 남길 만큼 더 만든다는 건 정말 학창시절 급식에서 볼 듯한 어마어마한 양. 한두 번 말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낭비라고. 이 많은 거 누가 먹겠냐고. 본인이 다음날 먹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안 먹어서 전부 다 버립니다. 그 당시에도 와이프로는 아니겠다는 고민을 몇 번 해봤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잊어버리고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글과 지금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턱 막히고 우울합니다. 여자친구 체형이 궁금하다 하셨죠? 제 눈에는 예쁘고 좋지만 솔직히 뚱뚱합니다. 여지껏 누굴 외모로 판단한 적은 없었지만 뚱뚱한 여자친구는 이번이 처음은 맞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밝고 잘 웃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이것저것 뚱뚱한 모습 뒤 가려진 좋은 모습에 정말 그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처음 본 날 친구들이 저에게 여자친구가 좀 심하게 뚱뚱하다며 놀래서 말했지만 한두 번 보다 보니 성격이 정말 좋다며 이젠 꼭 결혼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모르는 먹성. 저희 부모님은 가족될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숨김 없었을까요? 여자친구는 피해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닭꼬치를 5개 먹고 포장한 것도 분명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지만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추가 주문할 때도 직원이 오면 오빠, 이거 더 먹을 거라고? 이 말을 꼭 합니다. 제가 먹을 거라는 걸 남에게 보여줍니다. 주말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운동 갔다 온다면 가지 말라고 싫다 합니다. 운동하기엔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다며 애교 부리며 붙잡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 번이라도 갔다 와서 보면 수두룩 쌓여서 비어있는 배달 음식들, 그리고 주방에서 뭐 만들고 있는 여자친구. 저는 운동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은 운동 취미가 있습니다. 과식은 안 하지만 맛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만나고 매일 보는 것도 아닌데 생활 습관도 엉망이 돼버리고 10kg 이상 살이 쪘을 때 처음 느껴본 찌뿌둥, 답답하고 무겁던 제 몸. 움직여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게 느껴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걷다가 우연히 본 유리창에 비추던 우리 모습. 뚱뚱한 여자와 뚱뚱한 남자. 그 후로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여자친구 식성 따라 안 먹고 평소 양만큼만 먹으니 쉽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운동하자고 조르고 졸라서 등산 가기로 한 날 20분도 못 올라가서는 좀 쉬자며 돗자리 깔던 여자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도시락 등장. 출발 전 제 가방에 뭘 집어넣더니 그날따라 짜증날이 무거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걱우걱 싹 비우고 출발하자는 여자친구 말에 올라가려니 뒤에서 들리는 한마디. 위로 말고 아래로. 이런 일이 몇 있다 보니 그냥 운동은 저 혼자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먹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음식을 제게 먹어보라 준다 해도 빵은 밀가루 맛, 고기는 그냥 씹는 맛 뜯는 맛, 무엇을 준다고 해도 이제는 다 똑같은 음식. 문자 내용 중 하나인 자신이 뚱뚱해 싫어진 거냐고. 그럼 지금까지 만남은 가식으로 보였나 봅니다. 뚱뚱한 모습, 집안, 직업 등등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했었고 나보다 멋지고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늘 자랑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친구들도 여자친구를 선입견 없이 좋은 모습으로 인정해줬는데 억지와 고집, 본인은 포기 못하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에 지난 몇 년간 만남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쏟아부은 돈들은 아까움 없이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만나서 행복했던 추억은 잊기 어렵겠죠? 참 쓸쓸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먹성은 물론 많이 게으른 스타일이네요. 자기는 먹는데 자기 돈 쓴다면서 글쓴이 돈은 저축하라니요. 뭔 이기심인지 참 잘하셨어요. 좋은 여자분 만나실 거예요. 오빠 더 먹을 거라고? 이건 좀... 먹을 거면 당당하게 먹지. 많이 먹는 게 부끄럽긴 한가 보네요. 이전 글에서는 그냥 식성 대단한 여자친구로 봤는데 이 글 보니까 이기적인 여자였네요. 자기가 뚱뚱해서 싫어졌냐고 물어보는 것도 본인은 바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상대방은 오로지 본인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힘들겠지만 글쓴이 선택이 옳다고 봅니다. 힘내세요. 싫다. 많이 먹는 게 싫은 것보다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더 싫다. 자기가 먹는 거랑 살찐 건 부끄러운 줄 아나 보다. 한 달에 몇백으로 식비가 나가는 게 정상인가? 아우, 그만두길 잘하셨습니다. 난 먹으면서도 부지런하고 날씬한 줄 알았더니 그냥 지 입만 살아있는 돼지네. 저 정도 먹으면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하다. 저만큼을 먹고 정말 운동 엄청 하는 사람 아니면 100kg 그냥 찌겠다는 생각은 들었었다만 뚱뚱하단 말이 없어서 아 그럼 대신 엄청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되나 보다 했는데 그냥 지 먹고 싶은 대로 앞뒤 없이 다 처먹어야 되는 거였어. 먹는 만큼 살찐 모양인데 진짜 와, 결혼은 고사하고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연애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식탐이 무시무시한 수준이네 진짜. 위장도 실시간이 필요한 건데 주변에 아무리 잘 먹는다는 여자들 봐도 설령 잘 먹는 남자를 봐도 그란의 여자친구처럼 먹는 사람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작인 걸까 싶을 정도로 너무 먹는 것 같아요 그분은. 친오빠 혹은 친남동생이라 생각했을 때 전 무조건 말릴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말릴 거예요. 글쓴이님 어느 정도 마음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정 흔들릴 때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엄마의 식습관을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흔들리실 거예요. 힘내세요. 뚱뚱한데 게을러. 이기적인데 피해의식까지 있어. 외면에 상관없이 자신감 있고 자존감 높고 인생 멋있게 사는 사람은 나도 멋있어 보이는데 글쓴이가 말하는 멋지고 좋은 모습은 도대체 뭐였던 걸까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시어머니는 왜 그럴까요? 그냥 아들 여자친구 싫다고 결혼시키기 싫다고 하면 될 것을 아들에게는 잘해보라 그러고 아들 여자친구에게는 헤어지라는 듯이 말하고 본인은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두 번째 사연은 저는 못 사귀어요. 먹을 때마다 10만 원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오빠 또 국밥이야? 왜 싫어? 아니 그건 아니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오늘 오빠가 쏜다. 방순이 마음껏 먹어. 진짜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무한 리필이거든. 뭐야? 음식 남기면 3,000원 내야 된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